오늘 이제 제가 그 통계 분석을 다시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시장 조사를 위해서 마케팅 조사 방법론을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는데, 원래 이제 그 통계라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분야하고 그 중간 영역에가 이제 마케팅 조사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이 도표를 이해를 하시면 시장 조사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한 7, 80%는 알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인사이트하게 또 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강의 이제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자기 거 딱 시켜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요걸 생각하면서 하면 내가 지금 어느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설계를 해야 되냐면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어떤 걸 사용을 할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과물은 어떤 걸 낼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장을 조사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시장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고 해요. 그 특징이 뭔가를 알아보는 게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탐색적 조사.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탐색적 조사를 하는데, 그 탐색적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질문지를 써가지고 리커트 척도를 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해가지고 오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 있고, 그렇게 한마디로 이력서를 쓰라는 거죠. 이렇게 쭉 쓰다 보면 그 자료를 여러분들 받으면 제가 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교 4학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수요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탐색적 조사가 됐어. 그러니까 두 번째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4학년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그 어떤 특징, 이런 거를 한번 내가 관계를 좀 알고 싶어. 남자가 여기 많이 어떤 그 이런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여자가 관심이 많은가, 그런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남녀 비율도 알고 싶어. 그런 어떤 그 키워드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게 그게 기술적 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앞으로 그 미래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정도하고, 남자와 남녀 간의 관계가 마케팅에 어떤 관심이 많은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남자가 마케팅에 관심이 많을까? 여자가 성별에 따라 여자가 관심이 많을까? 이런 거를 인과관계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변수가 결국은 마케팅의 그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그런 관계를 주종 관계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인과관계를 찾아보는 게 그게 이제 인과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시장에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정보가 없으면은 탐색적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뽑아지면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관계 조사라는 게 기술적 조사, 그리고 그런 그 단어들 간에서 어떤 인과적 관계를 찾아내는 게 인과적 조사인데,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꼭 마케팅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의 그 학문적 어떤 프로세스로서 여러분들 거와 시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그 테크닉을 뭘 써야 될 거냐. Z 검증, T 검증 들어보셨죠? 아까
평균을 가지고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게 Z검증, T검증이다. 그 다음에 신뢰성 검증이 있고 요인 분석, 군집 분석, 다차원 출도 이런 건 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기술적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 통계 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통계 분석이 뭐죠? 아까 평균, 그 다음 첨도 외도, 그 다음에 분산 이런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게 통계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 조사에 있어 가지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거. 이 상관관계가요 요인 분석하고 관련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한 곳에 수렴을 하니까 이제 그 변수를 이제 찾아내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요인 분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수 분석, 뭐 교차 분석. 아까 교차 분석은 빈도 분석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기술적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 빈도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과적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분산 분석은 아까 평균을 가지고 하는 분석이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분산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게 인과적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탐색적이거나 기술적인데 조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기법들을 쓰고요. 인과적 조사는 이런 기법들을 쓴다. 그것만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다 되면 되고.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이제 SPSS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을 기법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예를 들으면서 실제로 해보면서 제가 오늘 말했던 게 뭔가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게 내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차 자료조사, 2차 자료조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요 탐색적 조사나 기술적 인과적 조사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면 가장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데이터를 찾아내요. 그게 어디서 논문이나 기존 어떤 보고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2차 자료가 많이 부족하면은 그때 1차 자료로서 이런 탐색적 조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탐색적 조사에는 뭐가 있느냐? 탐색적 조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관찰법, 면접법, 델파이프, 은유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2차적 조사로서 1차적 조사로서 정량적 조사는 설베이법인데 이게 결국은 기술적 조사는 인과적 조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 토론을 시켜요. 토론을 시키고 거기서 내가 관찰을 해요. 그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요. 우리가 그 옷을 출시할 때 뭐 사람들 한 10명을 모아놓고 유리창이 이렇게 한쪽만 보이는 바깥쪽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딱 그 수사반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 시켜놓고 밖에서 보면서 막 하죠. 그게 FGI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대1로 면접을 하면 뭐죠? 인딥스 인터뷰라고 하고 한 4명 정도를 이렇게 두고 하는 거를 MGI라고 해요. 미니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여러 명을 같이 이렇게 10명 정도를 하는 거를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요. 즉, 이런 면접법이 있고, 그런데 관찰법은 뭐냐? 그렇게 말을 시켜놓고 옆에서 보면 그건 관찰법이에요. 직접 내가 물어보면 면접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가 직접 대면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은 면접이고, 옆에서 보고 하는 건 관찰이다. 그럼 FGI나 MGI는 중간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옆에서 보고 관찰하면 FGI 기법인데 그냥 관찰법이고 그리고 그 직접 물어보면 면접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델파이법이 뭘까요? 델파이법. 델파이법은 사람 전문가들 몇 명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계속 화이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일 처음에 그 시장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전문가한테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는 거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 그럼 자기가 아는 것 막 이렇게 많이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명한테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통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솔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 다시 그 전문가한테 요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또 체크해달라.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한 네다섯 명이 공통된 중요도가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중요도를 순서를 매기고,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를 또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은 그 전문가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어느 게 가장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게 델파이법이야. 그걸 우리가 5 why 기법이라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왜 왔어요? 하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이러면 또 물어보면 또 이야기할 거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제가 또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막 하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오픈 질문.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게 델파이 기법이다. 언유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그냥 이런 걸 하나 보이죠.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을 유추하게 만듭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이게 막 그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나 하면 초콜릿이 생각난다고 우유라고 생각 안 하고 가나 초콜릿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물체를 보여준다든지 카드를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 생각하는 게 요걸 통해서 읽혀지잖아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특징은 뭐냐면 대량의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가 안 되고 작은 그룹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픈 질문에 서 물어본다 해가지고 정성적 조사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수치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깊이 있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대부분 정성조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탐색적 조사가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가 나왔으면 그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리커터 척도나 이런 어떤 등간 척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치화 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데 만족은 3번. 뭐 그냥 보통이다. 보통은 3번으로 하면 리커터 5점 척도로 하면 만족은 4점, 아주 만족은 5점, 그 다음에 불만족은 2점, 그리고 아주 불만족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게끔 만드는 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객관식화시켜 물어 체크를 하게끔 번호를 선택하게끔 하는 게 이게 정량적 조사인데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성적 조사, 정량적 조사가 결국은 1차 자료 조사를 많이 하는 쪽은 정성적 조사에 가깝고요. 1차적 자료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조사가 된 상태에서는 정량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데이터화 시켜서 물어보는. 그래서 이 정량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설베이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메일로 뿌려가지고 물어보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체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의 정도를 수치화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로 통계를 분석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특징하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나옵니다. 그걸 기술적 조사라고 하고 거기서 인과 관계를 물어보는 게 인과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물어보는 설베이 그 물어보는 방법 중에 그 어떤 수치화된 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 확률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비확률적으로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확률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경기도 이런 데가 전부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취향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마우스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별로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샘플을 뽑을 수가 있죠. 그 인구 비례 대표제지 않습니까? 그게 청화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청화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이것도 확률적으로 내가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중에 청화 표본 추출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 아니면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에 가면 전국에서 버스 타고 사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전국 팔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한 가정하에서 어때요?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그런 경우는 조건이 뭐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다 모인다는 가정하에서 섞여 있다는 비빔밥이 되어 있다는 가정에서는 그냥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무작위 표본 추출하고 확률 표본 추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확률 표본 추출 중에 무작위 표본 추출도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거. 왜? 샘플이 완전히 섞여 있다는 가정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뽑는 것도 무작위 표본 추출도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이 있는데 요 그룹들이 전부 요 한 그룹이 전국을 다 대표해. 여기 한 그룹이 전국을 다 대표해. 전부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요 그룹들을 전부 다 샘플링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중에 몇 개의 그룹만 표본을 추출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확률적으로 보증이 되잖아요. 그거를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그룹들이 전부 그 그룹 안에서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몇 개만 그냥 선정하는 게 군집 표본 추출이고 체계적 표본 추출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번호를 줘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1번, 11번, 21번 이런 어떤 10명마다 한 명씩 이렇게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시스테믹하게 뽑는다 해가지고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가 결국은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볼 때 이제 내가 이 샘플을 파는데 예를 들어가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가 금융 자산을 팔겠다. 아주 그 고액 자산가들의 그런 대상으로 해서 내가 뭘 팔겠다.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산가들이 많이 모여 있을 만한 도곡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가지고 샘플을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내가 거기 전문가야. 그럼 그쪽 도곡동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표본 추출을 해라. 그게 판단 표본 추출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곡동에 골드와이즈라는 그런 어떤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 국민은행의 어떤 PB센터가 있다.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알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컨택해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0명씩만 샘플을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겠다. 그게 할당 표본 추출이에요. 쉽죠? 그 다음에 편의 표본 추출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리하게. 말 붙이기 나름인데. 근데 이거는 어때요? 확률적으로 균일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설계 프로세스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시장을 조사할 때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신제품이 나와서 근데 혁신적인 제품이야. 그러면 이 혁신적인 제품은 전혀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뭐 언론에 노출된 것도 없으니까 언론에 대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떤 타사 제품도 없어. 그러면 정보가 2차 자료 정보가 전혀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1차 자료를 2차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 조사야. 직접 조사인데 뭐냐? 탐색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탐색적 조사로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 몇 분한테 마우스에 대해서 전문가 불러놓고 델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화학 기법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게 메일로 주고받든 간에 직접 찾아가든 간에 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료를 줘. 그럼 거기 중에 전문가 몇 분의 공통된 의견을 또 취합을 해가 그걸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 그러면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취합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또 물어봐. 그럼 체크를 딱 해요. 그 중요한 게 이제 체크가 돼서 그럼 왜 중요한지 또 물어봐. 그렇게 계속 한 5번, 6번 물어보면 어때요? 대충 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질문지를 오픈 질문을 해가 중요하다는 순서를 막 이제 키워드를 골라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공고를 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품을 FGI 기법으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점심 사주고 뭐 교통비 한 5만 원 주겠습니다 하면 한 10명 오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하는 사람 대상이 되니까 뭐 20대 뭐 여성분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 20대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어느 분의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우리가 뽑습니다. 이러면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FGI 기법으로 해서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 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야기가 오가면은 그걸 녹음을 해놓고 그걸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면접을 해요. 이렇게 직접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나중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혼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면접법 중에 사람이 적으면 MGI, 미니 그룹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 상대로 해서 직접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게 딥, 인딥스 인터뷰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탐색적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이제 상관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설베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뿌리죠. 근데 뿌리려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무작위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청화 표본 추출할 수, 군집 표본 이런 표본 추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게 결국은 메일로 전국 국민들 상대로 싹 뿌리는 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설베이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체크해가지고 뽑아내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럼 빈도 분석은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 이런 빈도 분석이 되고 그리고 이거 평균은 어떻고 편차는 표준 편차는 어떻고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일반 집단에서 어느 정도 비껴갔는가 평균이 어느 정도 비껴갔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Z 검정이나 T 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신뢰성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이 실제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지 그런 게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요인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산 분석, 배기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도 찾아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시장 조사 프로세스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탐색적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가다가 인과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탐색적 조사를 할 땐 처음에는 정성조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정량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조사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이나 인과적 조사를 설베이법으로 한다. 탐색적 조사는 이런 정성조사로 한다. 그리고 그 샘플을 뽑아낼 때는 이런 확률 표본 추출을 하거나 확률 표본 추출법을 하거나 비확률 표본 추출 두 가지 중에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다가 아니고 전국 제품을 대상으로 하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아주 스페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 비확률 표본 추출로 가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12시부터 할게요. 조금 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